우연히도 갑자기 대통령 선거가 있는 바람에 오늘 수업은 이제 이렇게 내리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갑자기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하고 또 과제물이 첨부되어 있는 내용이 돼가지고 뭘 할까 하다가 제가 대면 수업할 때 가장 시간이 애매하다 싶어서 못한 부분이 지금 국제신호기입니다. 국제신호소에서 하는 국제신호기하고 그 다음에 그 모스 부호하고 그 다음에 모스 부호로서 연결되는 여러 가지 교신의 뜻, 의미 이런 부분들이 안 하기는 좀 너무 많이 쌓이고 그렇다고 이걸 하면 마치 책을 읽어준 것처럼 한번 보여는 드리는데 보인 것으로, 한번 본 것으로 끝나버리는 어떤 부분이 좀 약간 미지근하게 잔류가 되어 있어서 이 어떻게 하면 좋겠나 하고서 지금 많은 생각을 하고 있다가 오늘 마침 한 2시간 정도에 거쳐가지고 촬영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싶어서 그러면 그동안 못했던 이 선박통신에 있어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면서도 시간을 들여서 세세히 설명하기는 조금 까다로웠던 이 국제신호기, 그 다음에 모스 부호 이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드리는 게 낫겠다 싶어서 지금 오늘은 이 선박통신 중에서도 국제신호기하고 모스 부호하고 하는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가지고 있던 요 국제신호 기류신호기로 되어 있는 마우스 패드를 한번 나눠서 드린 적이 있는데 가지고 계신 분이 있고 또 이분은 가지고 있지 않은 분도 계실 겁니다. 이게 우리 그 수업 교재로 구입한 게 아니고요. 그 과거에 그 입시 홍보용으로 제작한 것 중에서 일부 남은 게 있어가지고 드린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주로 그냥 알파벳하고 숫자 깃발만 있지 모스 부호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제 이 깃발만으로도 알파벳과 숫자를 표시할 수 있는 게 되어가지고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입시 홍보물을 한번 제작한 적이 있어서 남은 가지고 있던 것을 여러분에게 드렸고요. 실제로는 이 책자 항해서지 240번에 해당하는 책자가 공문서에 해당하는 거죠. 이 책자가 있고요. 이 책자에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알파벳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가면 1에서 0까지의 숫자 깃발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가면 대표기, 다음에 회답기라 해가지고 그 모든 것 중에 보면 때로는 두 번째 똑같은 게 겹칠 수도 있죠. 세 가지 세 자리까지 겹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앞에 나온 것을 반복한다 라고 할 때에는 이렇게 제1대표기, 제2대표기, 제3대표기까지 해서 앞에 놓은 글자를 반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알파벳을 2세트, 3세트 가지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 나온 글자를 되풀이한다 할 때는 대표기를 씁니다. 그 다음에 회답기라는 것은 이제 상대방이 요구했던 것을 지금부터는 응답합니다 할 때의 회답기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실제로 지금 화면에 보이는 부분하고 책자에 나오는 것들 중에 보면 리마에 해당하는 부분, L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게 지금 정부에서 발간한 책자인데도 불구하고요.
이게 거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화면에 보시는 거 보면은 리마에 보면 리마 글자가 반드시 왼쪽이 깃발의 봉에 달리는 거거든요. 왼쪽이 봉에 달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깃발에서 보면 봉에 달리는 부분이 노란색 4등분을 해가지고 노란색, 까만색, 그 다음에 까만색, 노란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노란색과 검은색이 이렇게 교차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보면 깃발에 해당하는 부분을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깃발이 부분이 검은색부터 들어가 있어요. 검은색, 노란색, 검은색, 노란색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게 뭐냐면 종종 착각을 일으켜서 잘못 붙이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깃발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래 위를 거꾸로 붙이든지 잘못 붙이면 골프 같은 경우에 보시면 앞에 노란색이 먼저 나오게 되어 있죠. 앞에 노란색이 붙어서 이게 깃봉하고 바로 연결된 부분이고 그 다음에 노란색, 파란색, 노란색, 파란색, 노란색, 파란색 이렇게 세 겹으로 세로줄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깃대에 붙지 않는 부분은 마지막에 파란색이 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걸 잘못 붙이면 파란색이 깃대 쪽으로 가게끔 붙여질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상하를 거꾸로 붙이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것이 이제 유니폼 같은 경우 보시면 유니폼 보면은 빨간색 역시 4등분으로 되어갖고 빨간색이 위쪽 깃대에 붙는데 빨간색이 붙고 빨간색, 하얀색, 빨간색, 하얀색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걸 거꾸로 붙이면 하얀색, 빨간색, 하얀색, 빨간색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런 것들은 실제 상에 있어서 현장에 가면 흔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정통한 사람이 붙이는 게 아니고 정통하지 않고 자주 쓰지 않고 지난번에 보았다시피 국경일이라든지 아니면 배가 다른 나라를 국가를 대표해서 방문했다든지 이렇게 할 때에 배에 하나의 예복을 입고 가는 식으로의 그 예식에 쓰이는 것이 보통 이렇게 드레싱 할 때 쓰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깃발이 때로는 상하 좌우가 많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 내용을 아는 사람이 보면 저거 제대로 안 됐구만 하는 게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 된 밥에 코 빠뜨린다 하는 식으로 다 잘해놓고 마지막 한순간이 잘못되어가지고 전체가 성의 없이 보이고 제대로 아는 사람한테 핀잔을 받는 이런 상황이 생기는 것이 특히 요 깃발에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감안해가지고 오늘은 요 깃발, 그 다음에 몰수 부호, 그 다음에 각각이 가지는 뜻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지금 알파부터 Z 줄로까지 그대로 영어로 읽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부터 줄로까지 있는데 한 번만 또 기억을 되살리는 의미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알파, 브라보, 찰리, 델타, 에코, 폭스트롯, 골프, 호텔, 인디아, 줄리엣, 킬로, 리마, 마이크, 노벤버, 오스카, 파파, 케벡, 로미오, 시에라, 탱고, 유니폼, 빅터, 위스키, 엑스레이, 양키, 줄루. 요게 지금 우리 영문으로 되어 있어서 교신할 때 쓰는 발음입니다. 그래서 깃발이 표시하는 것은 깃발로 표시할 때는 이렇게 이제 그냥 깃발의 아이콘만 가지고 할 수 있다고 하면 깃발이 아니고 말로 할 때 우리가 휴대폰으로 상대방과 통화할 때도 이것을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요즘에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이메일 주소를 알려줄 때에 많이 썼는데 종종 뭐 저도 저 이메일 주소를 불러달라 하면 HNJJO 이렇게 해주거든요. HNJJO 골뱅이 이렇게 해주면 상대방이 휴대폰을 들을 때에 그걸 단번에 알아듣고 하지를 못하고 뭐라고요 하면 또 한 번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상대방이 요 국제 신호 문자에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호텔 노벤버 줄리엣 오스카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 바로 알아듣고 호텔 노벤버 줄리엣 오스카라고 한 번만 얘기해 주면 알겠습니다 하고 끝납니다. 이것하고 똑같이 공항에서 관제 탑에서 비행기와 교신하든지 항만청에서 VTS에서 선박과 교신할 때는 작업 현장에서 먼 거리에 있는 상대 비행기나 선박과 통화하기 때문에 이 내용들이 영어 단어 스펠을 불러줘도 상대방이 못 알아듣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우리 배 이름이 예를 들어서 YOU다. U라고 하는 이름이라 하면 예를 들어서 당신의 패밀리 네임이 뭡니까? 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 패스포드라든지 이렇게 어떤 통관이라든지 이렇게 할 때 되면 이름 스펠링 같은 것들은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로 확인하기 위해서 전화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YOU 이렇게 얘기하면 상대방이 YOU 받아 적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Y를 양키, 오스카, 유니폼 이렇게 상대방한테 알려주면 알아듣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비행기라든지 선박이라든지 보면은 그 호출 부호라고 하는 것들이 보면 하나의 문자가 한 3개, 4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6킬로 찰리 알파 이렇게 하는 것이 과거에 우리 학교의 실습선으로 있던 경량호라는 배 이름의 콜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6킬로 찰리 알파는 6KCA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쓰기 때문에 과거에도 몇 번 제가 본인의 영문 이니셜을 부를 수 있도록 음성으로 바꿔서 할 수 있도록 해보세요 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본인의 영문 이니셜을 하는 것에서 조금 더 버전업 해가지고 본인에게 맞는 영문 깃발 어떤 모양일까 하는 것을 한번 찾아보시고 이런 거다 하는 것으로 만들 수 있으면 그것을 스티커로 만들어서 얼마든지 쓸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오늘 하고자 하는 것은 모스 부호로 바꿀 수 있는가, 알파벳을 모스 부호로 바꿀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모스 부호는 간단합니다. 점과 선으로 알파벳을 구성하고 있거든요. 점과 선으로 알파벳과 숫자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있으면 굉장히 우리가 신호할 때 굉장히 유리합니다. 즉 우리가 휴대폰에서 빛을 발사할 수 있죠. 그래서 반짝반짝할 수 있는 것은 하나의 점으로 보면 길게 불을 밝히는 것을 선으로 간주하면 점과 선으로 상대방과 신호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미 선박에서는 만들어져 있고 실용상으로 쓰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지금 그 얘기를 계속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알파 같으면 점 하나와 선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실제로 모스크에서는 돈쩌라고 그러죠. 도는 우리 점을 찍을 때 닷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메일 할 때 보면은 보통 닷컴 이렇게 하듯이 닷이라고 하는데 닷이라는 그 용어 이전에 처음에 점은 돈으로 이렇게 해서 돈이라는 것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길게 가는 것은 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돈쯔가 알파라는 뜻이 되죠.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이니셜에 해당하는 J 같으면 줄리엣이죠. 줄리엣을 보면은 돈 쩌쩌쩌 이래 되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로 내 영문 이니셜을 표기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오늘의 메인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과 두 번째 시간에 걸쳐가지고 첫 번째 시간에는 나의 영문 이니셜에 해당하는 아이콘, 깃발 아이콘, 어떤 색깔로 배치가 되는 것인가 하는 부분을 첫 번째 시간 과제로 드릴 것이고, 두 번째 시간에는 모스 부호를 기록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과제로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깃발의 색깔, 이런 것들을 한번 보고 알 수 있는가라는 부분인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것 한 5가지만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브라보입니다. 브라보는 빨간 깃발의 알파와 브라보는 제비꼬리처럼 안쪽으로 삭제가 되어 있죠. 안쪽으로. 그래서 제비꼬리라고 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브라보 전체가 빨간색인 이것은 위험물을 운반하거나 위험물 작업을 하고 있을 때 국제적으로 굉장히 많이 쓰이는 깃발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많이 쓰이는 깃발이 뭐냐 하면 오스카입니다. 오스카 깃발을 보시면 빨간색과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노란색과 빨간색이 보시면 우리 한글 기억에 해당하는 부분의 삼각형이 지금 빨간색으로 되어 있고요. 니은에 해당하는 삼각형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으면서 지금 전체적으로는 사각을 이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니은 형식의 노란색과 기억 형식의 빨간색 삼각형이 서로 맞물려 있다. 이게 오스카입니다. 오스카는 통상적으로는 사람이 추락했을 때,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에 주로 오스카 깃발을 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스카 깃발 2개를 사용하여서 이거를 손으로 양쪽에 잡고 좌우로 이렇게 흔들면 지금부터 신호를 보낼 거니까 이 신호를 잘 보세요라는 뜻으로 할 때에도 오스카 깃발 2개를 가지고 상대방과 이 깃발로서 신호를 합니다. 이때는 오스카 깃발 2개만 가지고 팔을 좌우로 각도를 벌리면서 알파벳과 숫자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할 때에 선박에서 신호 보낼 때도 오스카 깃발을 씁니다. 그 다음에 바로 옆에 있는 파파기. 파파기는 배에 있을 때에는 어떤 뜻으로 쓰느냐 하면, 우리 배는 곧 출항할 거다 라는 뜻으로 한국에서 씁니다. 그러면 이 깃발을 본 사람들은 바로 배로 복귀해서 출항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파파기가 지금 보시면 하나 더 뜻이 되어 있는데, 하나 더 되어 있는 뜻은 뭐냐 하면 어로 작업할 때 쓰입니다. 어로 작업할 때에 지금 그물이 해저에
어떤 물체와 엉켜서 빠지지 않을 때, 이것을 이제 보통 조업에서는 걸망이라고 하거든요. 그물이 물체에 걸렸다. 그래서 이제 걸망이라고 하는데, 물체에 걸려가지고, 그러면은 그물이 물체에 걸렸으니까 조업이 중단되겠죠. 그 다음에 그 그물을 분리해서 다시 배로 끌어올려야 되니까 위험한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럴 경우에 타파기를 올려놓고 작업을 하죠. 그럼 주변에 있는 배들이 저 배는 지금 물속에 있는 어떤 침몰선이라든지 또는 바위에 그물이 걸려가지고 지금 배가 운신을 못하는 상황에 빠져 있구나. 그럼 그 배 옆으로 가겠다고 항로를 잡으면 안 되겠죠. 그럴 경우에 그 배는 파파기가 유용하게 쓰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 있는 게 퀘벡이라는 이제 노란색의 깃발입니다. 이것은 우리 코로나19 시대를 지나면서 항구에 입항하는 모든 선박조차도 전부 검역을 받고 거기에서 환자가 있는지를 확인했듯이 평상시에도 그 배 상태가 위생적으로 안전한 선박인가를 확인하기 위한 검역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선박이 다른 나라의 항구에 입항하기 전에 우리 배는 위생 상태가 안전합니다. 와서 확인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배가 안전하다는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입항하려고 합니다라고 했을 때에 그는 깃발이 요 Q입니다. 그래서 요 Q 깃발은 다른 말로는 검역기라고 합니다. 검역을 요청하거나 검역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이거나 검역에서 지금 마무리 작업이 되어가지고 검역이 완료되었을 때 이럴 때에 노란색의 깃발을 올렸다가 이제 마무리되어서 검역이 완료되고 안전하다고 해서 입항 허가가 발효되면 그때 내리고 이제 항구로 들어가게 되죠. 자, 그럴 때 보통 쓰는 것이 여기 있는 퀘벡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더 하면은 위스키입니다. 위스키는 뭐냐면 자세히 보시면 위스키 깃발은 파파기 안에 빨간색 점이 하나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위스키는 의료 지원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당신 배로부터 의료적인 지원을 필요로 한다 라고 할 때에 보통 씁니다. 즉 배에 환자가 발생할 수 있죠. 피를 흘리는 환자든 또는 어떤 중독이 됐던 환자든 이렇게 해서 우리 배에서의 조처로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상대방 배로부터 의료적인 지원이 필요할 때는 요 위스키 깃발을 씁니다. 그러면은 상대방 배에서 저 배는 현재 환자가 발생했는데 자기 자체적으로 해결이 안 돼서 주위에 있는 배로부터 의료적인 지원을 받아야 되는 상태에 있구나 하는 뜻으로 보통 쓰입니다. 그래서 요 깃발 하나가 가지고 있는 뜻이 굉장히 각각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국제 신호서에도 보면 딱 있습니다. 하나의 단어로 표시될 수 있는 의미를 알파에서부터 중국까지 전부 적어놨고 지금 화면에도 보시면 알파부터 중국까지 각각의 내용이 있으면서 그 밑에 아주 단순하게 아주 간략하게 해서 현재 영문으로 했습니다. 예를 들면 알파가 뜨면 다이버 다운 되어 있죠. 다이버 다운이라는 건 뭐냐면 잠수부가 물속으로 들어갔다 이런 뜻이죠. 그럼 잠수부가 물속으로 들어갔다 하는 얘기는 결국 뭐냐? 잠수부가 작업 중이라는 얘기죠. 즉 본선에서 알파기를 달고 있으면 나는 우리 배 사정에 따라서
장수부가 물 밑에서 작업해야 될 일꾼이 되어가지고 현재 이 위치에서 장수부를 내려서 작업 중이다 하는 얘기거든요. 그럼 그 장수부가 스킨 수거처럼 산소통을 메고 들어갈 수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머구리 작업처럼 우리 배와 장수부가 공기줄을 서로 연결해 놓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네 배 본선 주변을 지나가야 되는 배들의 경우에는 충분히 거리를 두고 지나가야 되고 그것도 확인하면서 지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잠수부가 우리 배에서 작업을 했다고 바로 우리 배 옆으로 바로 올라온다는 법이 없습니다. 물속에서는 해류나 조류에 따라서 잠수부가 이렇게 떠밀리기도 하기 때문에 잠수부가 작업을 마치거나 작업 중간에 위로 수면으로 올라온다는 것이 꼭 내 배 주변으로 올라온다는 보장이 있기 때문에 그 배로부터 일정 범위 정도는 충분히 비켜서 가야 된다는 부분이 있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배에서 깃발을 달았다는 것 자체는 좀 다른 얘기거든요. 요즘에는 깃발뿐 아니라 여기 있는 것처럼 모스 부호를 통해 가지고 상대방 배나 아니면 기적을 통해서 상대방 지나가는 배에게 알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라는 이 깃발뿐 아니라 알파라는 뜻을 가진 모스 코드도 함께 알고 있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시간에 이런 내용으로 지금 알파부터 주루까지 지금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화면에서 보시고 계시는 이것을 토대로 해서 이번 시간에는 이것을 깃발을 가지고 아이콘을 만들 때에 어떤 형태의 아이콘이 내 영문 이니셜에 해당하는가 하는 것을 보시고 그것을 그릴 수 있는가, 색채로 채울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이런 깃발을 다음에 보았을 때에 저것은 내 이름의 이니셜이라서 내가 기억하고 있다, 이런 정도가 되는가를 제가 과제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그 깃발뿐 아니라 깃발에 포함되어 있는 모스 코드가 다음에 되어 있는 점과 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내 영문 이니셜에 어떻게 해당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한번 작성해 보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계속해서 다음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